안녕하세요. 길곡전방 석종출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저는 성남면에 살고 있는 성남면에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회활동으로는 성주신문 시내 기자하고 있고 대구 매일신문의 시내 기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려동물 관련되는 유능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기를 하고요. 또 성주향교에서 하고 있는 장애 활동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황들을 가끔씩 알려주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하면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강의는 많이 해봤지만은 이 방송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겠지만은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절차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록해 두셨다가 만약에 원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랑이나 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려동물들은 정이 더 많죠. 사랑이라고 이야기보다는 뭐 미운 정, 고운 정이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은 정을 떼어야 할 그런 입장이 결국 이별인데요. 자, 우리 원하지 않는 이별이 왔을 때 장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척 당황하게 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강아지의 경우에는 동물이 죽으면은 첫째는 눈을 잘 안 감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자꾸 억지로 감기려고 하시지 말고요. 눈은 편안하게 그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집에 있는 거즈나 티슈 같은 걸로 입술에 좀 물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죽으면서 혀를 많이 밀어내요.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보호자들이 굉장히 그거 자체를 보고도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물티슈나 거즈 같은 걸로 살짝 물려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바닥을 비교적 단단한 박스 같은데 아이를 눕히긴 하는데 바닥이 차워야 해요. 바닥이 따뜻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차가운 곳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요즘 날씨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여름의 경우에는 보통 한 8시간 정도 되면은 내부에서 부패가 진행되기도 하고 동물 자체에서 스멜이 달라요.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 여름에는 아이스팩을 반드시 대기도 하는데 요즘 날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 베란다 밖에 실내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실 쪽에는 안 두시고요. 베란다 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야 되는 방법인데 평소에 다니던 병원이나 아니면 지들한테 들어놓으셨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한번 알아두시고 전화번호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황하게 되셔서 보통 다니던 병원에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것저것 다 모르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성주면은 성주군에다가 여쭤보시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또 행정관서에 물어서 다니시던 장례식장 정도는 한 군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기 전에 받아야 될 상담 내용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장례식장에 보내주면은 장례식장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한 다음에 시간을 맞추어서 방문하는 방법을 하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상담들을 통해서
충분히 용품이나 진행 절차나 아니면 6월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선정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반려동물 장례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는 걸 아시고 어느 정도에서 준비해 가시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형편에 맞게 잘 코디를 해 드립니다. 주제가 좀 무거워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려동물들에 대한 정의 그렇죠. 그 정을 일시에 떨어떼기도 뭐하고 그 정을 어떻게 잘 간직하며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일단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치해야 될 응급조치,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절차, 이런 경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건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그 다음에 펜노스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엔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만을 남겨두고 어이 홀로 떠나갔느냐.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사나이 이 가슴엔 피눈물이 흘렀다. 또다시 못 올 바엔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만을 남겨두고 어이 홀로 떠나갔느냐.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은 성주 FM 92.7MHz 석종출의 길곡 촌방입니다. 이어서 좀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견주가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 절차 중에서 우리가 우선 하셔야 될 일들, 견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죠. 동물 입에다가 거제나 물티슈를 물려주는 일,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차가운 곳에 보관을 관리하는 일, 그런 것들인데 작년 2022년 4월 달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장례하기 전에 보내야 될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 등록번호예요. 동물 등록번호. 등록번호를 챙겨두시고 없는 경우에는 미등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에 관련되는 체중, 동물이 태어난 날짜, 동물이 죽은 날짜, 그 다음에 사망의 원인 같은 경우도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 그래서 견주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호자님 주소, 성함, 그다음에 동물의 체중, 태어난 날짜, 또 사망한 날짜,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좀 챙겨 두셨다가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거나 해서 동물 장례식장에서 그걸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주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실 때 아이가 평소에 먹던 사료나 또 즐겨 먹던 간식, 또 아이들이 쓰던 놀이개 같은 것도 챙겨 가시면은 우리 사람 장례 때 하는 것처럼 진설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진설하시고 지난 일들을 되새기면서 방금처럼 정주고 완전히 떠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내고 마음 정리를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위 이야기하는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런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는 길게 가지를 않아요.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죽음에서 오는 죽음, 이별, 이혼, 실직 이런 것들 중에서도 죽음의 스트레스가 가장 커요.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죽음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사가 있다든지, 사고사라고 하면은 교통사고 났다든가 아니면은 옆집에 다른 큰 동물한테 물렸다거나 또 다른 병이 심각한 병이 와서 갑자기 죽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트라우마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나이가 차서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외상 스트레스가 길게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보통 2개월을 정점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그게 다 사그러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펜노스 증후군이 왔다고 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가족들이 공감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가족들이 분명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고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걔 죽은 건 죽은 거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게 되면은 본인들은 굉장히 극복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공감해 주는 방법 또 같이 느껴주는 거죠. 그렇게 힘들구나. 그럼 우리가 곧 아마 회복될 거야. 그래도 안 되면은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같은 품종의 강아지, 같은 품종의 고양이를 다시 입양을 해서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거기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자신이 겪고 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 또 우울증 같은 것이 많이 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어떤 분들은 이런 하면 슬픔을 겪고 나서는 다시는 강아지하고 안 하겠다, 반려동물 안 키우겠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받는 정이 더 많아요. 사랑이 더 많고 그래서
한 실험의 결과가 있어요. 실험의 결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실험의 결과를 보면은 비행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어릴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나 또 반려동물을 같이 있어봤는지 아니면은 또 반려식물들하고 같이 있어봤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문을 해보니까 비행 청소년들은 그 분에 한 분도 한 사람도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에도 빈 텃밭을 이용하거나 빈 텃밭에 동물들을 반려동물을 갖다 놓고 학생들이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펜노스 증후군도 거기에 치료하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긴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상실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시고 그걸 나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죽은 반려동물한테 어떤 비교 대상을 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우리 집에 똘똘이가 비교 대상이 요즘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어 두는 그런 보호소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아이는 정말로 행복하게 내가 잘 거두어 줬다.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잘 거두어 줬다는 스스로 위안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보호자님 스스로 나는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우리 아이가 갈 때가 돼서 갔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은 마음이 많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 성주 FM 92.7MHz 석종출의 길곡 촌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만인 줄 나는 알았는데 헤어지고 남는 것은 눈물보다 정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을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하고 돌아서면 잊혀질 줄 나는 알았는데 이별 뒤에 남는 것은 미련보다 정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을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을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요즘 트로트 열풍이 좋죠. TV 조선에서는 뭐 트로트 열풍으로 뭐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트로트가 우리 이 나라에 가는 트렌드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또 노래도 제목도 정주지 않으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들한테 받은 정을 이제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허가업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마 대구에는 지금 어떤 업체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불법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장례식장 허가만 얻어가지고 화장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벌써 5, 6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당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가셨다가 거기가 그런 업체냐고 아셨을 때는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애도가 한 번에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굉장히 불편한 건데 자, 허가업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병원에 물어보더라도 병원에서도 어떤 경우는 불법업체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뒷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들로서는 병원에서는 그 업체가 허가업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동물관리 시스템이라는 정부 시스템이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서 알아보셔도 되고 지방수의사회에 들어가시면은 지방수의사에서 이사회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 장례업체 명단이 다 나와 있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과나 동물환경과에 물어보시면은 그쪽 지역에 허가난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허가업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팜플렛을 미리 챙겨놓든가 아니면은 동물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든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셔서 문의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좀 미리미리 좀 챙겨두셨다가 실수하지 않게 또 불법업체에 가서 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그 불법업체가 뭐 환경이 깨끗하지도 않겠죠. 저희들처럼 아주 뭐 커피숍인지 아니면 뭐 작은 도서관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잘 구비가 설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불법업체에서는 그런 설비가 안 되겠죠. 뭐 이동식 차량에서 한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동식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고 폭발 위험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허가업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5kg 미만 기준이 거의 많을 거예요. 거의 7, 80%가 그렇게 되고요. 5kg에서 10kg 정도 되는 중형견들이 한 5% 정도 돼요. 그리고 15kg 이상 대형견들이 키우는 경우, 자, 시골 같은 경우가 많죠. 마당에서 그냥 우리가 마당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키우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동물이 지금 명을 다했을 때 경직이 되거나 축 처지거나 그렇게 하는데 경직이 아무리 경직이 된다고 해도 몸이 빠듯빠듯하게 그냥 널판지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많이 움직이고 고개는 고개대로 또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아이 대형견의 경우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예를 들어서 20kg짜리 20kg 정도 되는 진돗개가 있다 칩시다. 노인이 많은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이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잘 안 돼요. 남성분들도 축 처진 아이들을 그냥 안을 수도 없고 업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처리하는 방법들은 넬판지를 두거나 아니면은
얇은 이불에 옮겨서 그 이불을 두 사람이 드는 경우에요. 들어서 운반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이불 같은 거 거기에 갖다 놓고 아이를 옮겨서 그 이불을 싸서 자동차로 운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숙달된 전문 지도사들이 잘 다루어 주는데, 자, 작은 동물들도 예밀하는 절차를 거치면은 관에 입관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뭐 태워 없앨 건데 관을 왜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하잖아요. 관을 염하고 나면은 관을 하고, 관에도 그냥 못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로 된 못을 다 박아서 일단 염이 끝나고 나면은 경계를 달리한다는 것이 있는데, 경계를 달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이제 죽음을 인정하고 저승세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관을 들고 움직일 때도 사람들이 관을 바로 들지는 않잖아요. 그 무명끈이나 그런 끈을 내서 끈을 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아이들은 작은 관에 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큰 아이들을 다룰 때는 굉장히 힘도 들어요. 만약에 아이들 염을 하고 나서 주무실로 운반하고 주무실에서 다시 화장로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상에서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대형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관이나 관대실에서는 그런 칠승판이라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옮겨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반려견을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적은 아이들보다도 큰 아이들이, 우리가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적은 차도 뭐 비싼 차도 있긴 하겠지만은 큰 아이들이 뭐 유지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가잖아요. 큰 트럭을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적은 승용차가 비싸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은 아이들보다 큰 아이들을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례식장에서도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게 소모되는 유류비나 가스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시간도 2배, 3배 더 걸리고. 그래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15km 넘으면 안 받는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 못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결국은 또 큰 화장로를 만들어 놓고 불법화하는 업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근데 지역에서는 아마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어요.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적은 아이들보다 큰 아이가 많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그런 큰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까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냥 혼인불이나 그런데 또 밑에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옮겨서 반드시 두 분이서 그렇게 이동을 시키고 관리를 해 주셔야 제대로 됩니다. 그 큰 아이 같은 경우에 또 특히 혀가 밀려 나오지 않도록 잘 또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아주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큰 아이들 그렇게 만약에 혀가 밀려 나오면은 그 지도사들이 원위치 시키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빳빳하게 경직된 상태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을 때 장례 절차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은 뒤처리가 많이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허가업체를 어떻게 아는지 관한 거, 그 다음에 대형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거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은 허가업체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동물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소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병원에서는 또 때로는 미허가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분들 나무랄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견은 처리하는 방법, 시골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다룰 때는 반드시 밑에 바닥에 따뜻한 어떤
경상도 말로 송판이라고 그러죠. 판자나 아니면은 빳빳한 보루박스 박스에 담거나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거는 얇은 그 혼이불 같은데 옮겨서 싸서 옮기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성주 FM 92.7MHz 석종출의 길곡 촌방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지금 프로는 성주 FM 92.7MHz 석종출의 길곡 촌망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장례를 다 마치고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보호자들이 직접 데리고 가서 어디다가 묻어주는 건데, 자, 동물의 사체를 그냥 땅에 매장하는 거는 지금 법률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 있어서의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은 허가난 장소에서 반드시 화장을 한 유골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규정상에는 그 처리된 유골을 장례식장에서는 최종 폐기물 처리장에서 매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데리고 있는 화장된 유골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묻거나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뭐 나무 밑이나 화분에다가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폐기물로 분류되는 방법이 있는데, 폐기물 분류라는 것이 어떠냐면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폐기물 분류가 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그냥 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분들은 폐기물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분들은 지금은 뭐 0.5%도 안 된다라고 그런 통계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폐기물로 처리되는 거고, 폐기물로 되는 것은 결국은 일반 쓰레기나 뭐 산업 쓰레기하고 같이 소각되는 거죠. 소각이 되고, 소각된 잔재는 매립장에다가 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려라고 하는 같은 생활 공간에 있었던 동물들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물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거는 물론 뭐 병원에서는 저희들이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비용을 안 받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거는 병원 적치물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동물의 사체는 지정 폐기물이라, 특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병원성 폐기물, 병원성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입니다. 그 폐기물은 별도의 공간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제는 다시 최종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 그냥 위탁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반려동물들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모르고 병원에서 위탁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위탁을 맡겼어요. 마치고 처리해 주십사 하고 나중에 퇴근길에 다시 그 병원에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아이 좀 유골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아니, 다 여기서 병원에 처리하면은 그냥 병원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아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처리된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보호자가 그럼 우리 아이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벌써 그 아이는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으로 난감하고 그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죄스럽고 후회스러워서 뭐 아까 말씀드린 2개월, 6개월이 아니라 그건 뭐 1년 이상을 그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 이런 보고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폐기물 이렇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보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상장례의 방법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처분이 있어서 반드시 폐기물 처리 방법이 있나 이렇게 질문 오는 분들이 들은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자체는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전에는 동물병원에서도 그냥 자기들 위탁 처리를 받아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두껍게 해서 가다가 어디 뭐 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뭐 듣기는 소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양심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같이 생활해 오던 반려동물들을 끝까지 챙겨주는 의미에서 그 마지막에 하는 그 유골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렸죠. 묻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을 못 본 가족들이 있다 칩시다. 뭐 해외 공부를 하러 갔거나 군에 갔거나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유골이라도 보고 보내야 되겠다고 할 때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보관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추모실, 보관실이 낙골당이죠. 낙골당. 보관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1년의 관리를 맡기고 다시 그분들이 보고 확인한 다음에 앞에 처리하는 방법대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유골을 가지고 만드는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스톤을 만들어서 늘 곁에 보고 그 영롱하게 나오는 그 구슬을 보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방법들인데 그게 이제 낙골당에 유치하는 낙골당에 보관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유골을 가지고 아예 인공적으로 사료를 만드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늘 내 곁에 두는 거죠. 그래 뭐 내가 죽을 때 같이 묻어다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아마 거의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반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거고 아주 영롱한 빛이 나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스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방법으로는 그 각 예식장에서 마련된 수목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에 보면은 사람 평장하듯이 그 자연장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묻어서 영원히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가서 보는 그런 형태의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수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낙골당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못 본 가족들이 다 보고 다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보호자들이 데리고 가서 묻어주는 방법. 유골을 묻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구에 어떤 분이 저희들한테 와서 다녀가시고 그 유골함을 가지고 두루산공원에 가셨던가 봐요. 두루산공원에. 자기가 늘 산책하던 길이라서 두루산공원에 갔는데 그분이 좀 생각이 짧았겠죠. 두루산공원 늘 산책하는 길 옆에다가 자기는 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묻어주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분하고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하느냐 이래 돼서 우리 아이 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주 뭐 손가락질 받고 그분이 엉엉 울면서 다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마침 제 시골에 있는 제 산에다가 묻고 가시라고 안내 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너무 길가에 하지 말고 유골을 캐봐야 한 뭐 150g, 200g도 채 안 되는 그런 양인데 뭐 계란 2개, 1개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양을 어디다가 화분삽 가져가서 정확하게 잘 묻어주시면 되는데 남들 안 보는 시간 좀 피해서 여러분들 뭐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 보는 것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딱 목표물을 집어놨다가 가서 묻어주시면은 영원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땅 한 평 내 땅 없는 사람도 많지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산에 함부로 묻는 것보다는 공공 그런 뭐 임야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더라도 저 좀 구석진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묻어주면은 크게 뭐 지탄받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유골 처리하는 방법, 묻어주는 방법, 수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낙골당에 두는 방법, 수목장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우리 아이 마지막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성주 FM 92.7MHz 석정출의 길곡 촌방입니다. 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잡힌 백합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떠나버린 첫사랑 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만나던 그날 행복을 꿈꾸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장미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잃어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성주 FM 92.7MHz 석종출의 길곡 촌방입니다. 밖에 봄비가 오지요. 어제가 우수였다는데 대동강물이 녹아서 내려온다는 우수였죠. 그러면은 이 봄비가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곧 있으면은 동백꽃이 필 거고 또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또 여름이 옵니다. 계절은 늘 바뀌게 되어 있고 기다리면은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정말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좀 다소 무거운 주제였는데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에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반려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의 말소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동물 장례식장에서 화장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드렸듯이 동물에 대한 기록사항들이 있어요. 몸 체중, 태어난 날짜, 사망한 날짜, 사망 원인, 보호자 인적 사항, 단 주민등록번호만 빠지는 모든 사항들을 다 수집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좀 수집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작년 4월 27일부터 변경이 돼서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정확한 동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관리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반려동물 등록상 변경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부터 본인 인증 단계부터 절차가 4단계가 있는데 잘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도 어렵고 젊은 분들도 들어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물 장례식장에서 만들어준 화장 증명서를 꼭 가지고 언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해당 살고 계시는 해당 구청, 군 해당 구청에 가셔서 동물 등록상 변경 말소하러 왔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잘 도와주실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해준 동물 화장 증명서를 그쪽에서 한번 복사를 해놓고 접수했다라는 것만 받아오시면은 지금 법에서는 뭐 등록상 변경을 안 하면은 과태료가 5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과태료를 아마 징수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체계화되고 등록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처럼 뭐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사망 신고를 하고 이런 어쩌저쩌를 거칠 수 있도록 아마 행령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소하는 절차는 그런 절차를 취해서 주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명에 죽으면 참 좋잖아요. 사람들도 뭐 팔팔하게 8899 뭐 1234 이런 얘기도 있는데 팔팔하게 잘 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참 난감할 수가 있어요. 어떠냐,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심장병을 많이 앓아서 약을 늘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부전이라고 해서 콩팥에 불편한 아이들이 많아서 보호자들이 많이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더네이즈라고 그래서 안락사죠. 안락사는 아직까지는 동물 안락사는 사람만큼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동물 안락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수의사예요. 수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사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24시 동물병원, 사람으로 치면 종합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수의사의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안락사를 진행하시고자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안락사를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병원하고 미리 조율하셔서 가시되, 자, 늘 가시는 병원이 있으면 거기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만약에 뭐 급해서 종합병원을 간다 손 치더라도 미리 비용 문제라든지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던 병원이 아닌 병원에 갔을 때는 그쪽 의사들이 과연 이 아이를 안락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를 자기들이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뭐 사진도 찍게 되고 혈액 검사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MRI도 찍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상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다 어려운데 그런 비용 절차를 줄이고 정말로 그냥 외형만 봐서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수의사가 결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주의가 아니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자, 이별 연습이라는 걸 있어요. 제가 공부한 책에 보면은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거위, 그 목이 긴 거위가 정말 많이 아파서 고개 쭉 처져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호자가 거위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별 연습을 했대요. 야, 멋이야. 내가 정말 힘들어 안 되겠다. 너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네 병원에 가서 네가 편안하게 잠들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하루에 3번씩 자 시간을 맞추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그분이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처져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면서 눈을 껌뻑여 주더래요. 아, 그래, 네가 내 의견을 받아주는구나. 고맙다.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보내줬다는 그런 사례를 있는데 제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집에 사모님이 늘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치매가 걸리면은 아무데나 막 갖다 박아요. 그러니까 뭐 눈도 박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침침해지잖아요. 안 박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오셨을 때 여보, 우리 안 되겠어. 저 아이 이제 뭐 병원에 데리고 가서 뭐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도 가만히 듣고 있겠죠. 병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뭐 좋은 곳은 아닙니다. 병원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면은 주사 주는 아프고 침만 찌르면은 아프고 약 주면 씹고 그런데 그 뭐 강아지들 좋아하겠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 싫어하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안 되겠다라고. 병원에 들러 가야 되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럽시다라고 이제 남편이 쉬시는 날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들고 내리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갑자기 돌변해서 택시 운전하던 주인 아저씨 보고 막 씻어대고 물려고 그러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전화 온 거예요. 아, 원장님,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은 데리고 가세요. 집에 데리고 와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시면 분명히 받아줄 거예요. 선생님이 정성 들여서 아이하고 스킨하면서 한번 이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너도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택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허락을 해주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자라고 그러는데 딱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그냥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아저씨가 일 마치고 들어오시는 시간 맞추어서 마지막 보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감을 한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얼마나 영특해요. 착하고 귀엽잖아요.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안락사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안락사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별 연습을 하시면은 마음의 고통 없이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가는 그런 미안함, 애처로움, 안타까움 없이 잘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상당한 무거운 주제에 첫 시간부터 무거운 주제를 했는데요. 반려동물을 보내는 아름다운 이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 말씀드렸죠. 차게 관리해주고 혀가 안 나오게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허가된 동물 장례식장을 예약을 하고 거기에 가셔서 상담 후에 유골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동물 말소하는 방법, 안락사에 대한 간단한 상식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영남의 마지막 노래, 조영남의 모란동백 한번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는 방송 성주 FM 90.7MHz 석종출의 길곡 촌방입니다. 마지막 노래 듣고 마치겠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마음속에 웃고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세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웃으며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또 돌다 어느 모래벌에 다시. 세상은 바람 불고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또 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잎이 나를 잊지 마세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성주 FM 92.7MHz 석정출의 길곡 촌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 접종과 반려동물 음식 사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